방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한 그 하이퍼넘버 볼테이전트라는 거, 컴카운트 펑셔널리티라든가 스트릭트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동기화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많은 10명의 프로그래머들이 동시에 짜면서 한 개로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잘 작동해야 된다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OS까지 한 설명을 해서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자료가 있지만 여기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해 주신 오신 감사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원래 10시까지 하고 10시 반까지 쉴 시간인데요. 시간 관계상 Q&A는 아마 한 분 정도 예상한 것 혹시 갖다 저기 오퍼레이터가 큐브에게 예를 들어서 뭐 왼쪽 플러그를 뽑아서 오른쪽 집어넣어라 라는 어떤 액션을 할 때 어느 정도 상세하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미리 그러니까 미션을 알리는 건 스크립트 대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을 열어라는 건 자체 대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문 여는 왼쪽 손잡이, 오른쪽 손잡이 종류가 스프링이 로드가 돼 있냐 안 되느냐, 미느냐 땡기느냐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건 제너럴하게 저희가 문만 찍어주고 방법만 알려주면 잘 다 수행해요.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밸브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밸브 크기 같은 건 모르지만 밸브가 있으면 밸브를 돌려라면 작은 거는 한 손으로, 큰 거는 두 손으로, 어떤 건 한 손으로 자기가 방법이 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놔갖고 밸브 돌리고 되고 아까 전혀 모르는 거 예를 들면 이 깡통을 줘도 좀 구석에 집어넣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일일이 다 해줍니다. 매뉴얼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크립트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문으로 가서 이거 해라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 스크립트가 없는, 각본이 없는 논란, 서프라이즈 미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일일이 해줘야 됩니다. 매뉴얼 하는 방법은 3차원 되게 입은 다음에 시뮬레이터로 저희가 소금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되는 거 보고 똑같이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준호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 이 로봇이 1등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였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하나만 딱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달파드 보고 그러면은 많은 로봇들이 지금 현재는 움직이지 않는 어떤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걔네들 갖다 어떻게 타고 넘어가고 이런 걸 갖다 했는데 이제 저희 학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최종 소비자가 일반 사용자였을 때 엑스포트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였고 또 그 로봇이 작동되는 동안에 상호작용하는 그 대상이 나무나 블럭이나 문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었을 때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은 플렉서블하니까 문제가 조금 덜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 정도가 돼야지 그런 문제들이 표면화될 수 있고 또 그랬을 때 저희같이 HCI 하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실 이제 그 중요한 질문, 여기서 똑같은 대답을 원하고 있는데 전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로봇이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로봇은 로봇다워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로봇을 대할 때 이게 로봇이라는 걸 알고 내가 대해야지 그렇지 않고 대하는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음성 인식 장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자연어를 알아듣습니다 라고 말해서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못 알아듣죠. 내가 C라는 걸 알고 말할 때 알아듣는 거지 그냥 아무런 단어를 못 알아들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인터랙션도 사람은 이것이 로봇이라는 걸 알고 그 성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인터랙션을 시도하고 얘는 그 기대치만큼 줬을 때 성립된다고 합니다. 무인자동차도 다 마찬가지예요. 청소로봇이라는 걸 우리가 청소로봇을 말할 때 청소해준 기계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30만 원짜리도 대충 쓰고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데 12번 쓰고 저기 갈 때 갑갑한 거 알고 있고 이런 유조가 써있지 저거 안 신는다고 막 그거 신는다고 발로 걷어차고 하면 그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로봇하고 인터랙션 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이 저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터치도 하고 신경질하고 갖다가 저거 끊어서 막 던지고 하면 그 던진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이 특징이 이러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죠. 그래서 잘 이렇게 봅니다. 인터랙션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할 때 뭐 이거 사람 이직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 말로는 역광도 되고 재광도 되고 그거는 내가 할 때 된다는 얘기 일반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입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입는 로봇이 입고 힘이 세지니까 거짓말이에요. 입고 6개월쯤 연습하면 조금 쓸만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말이에요. 사실 쉽게 말하면 요즘 뭐냐면 사람이 로봇을 쓴다는 거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전제가 사람이 얘 사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다는 거 알아야 되고 나도 마찬가지 이런 전제가 된다면 조금씩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엔지니어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지 말라. 입는 로봇은 입는 로봇이 아니야. 입고 나서 6개월쯤 연습하고 라이선스 받으면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조종자가 되는 거다. 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인터랙션 같이 많이 안내 로봇도 마찬가지고 안내 로봇이 있는데 갑갑하죠. 갑갑한데 그걸 갑갑한다고 신경 쓰려면 신경 쓰는 바보죠. 제일 원래 저런 애야. 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때 있는 거. 어저께도 페퍼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에서 엔지니어링 했는데 제가 느낀 건 뭡니다. 아까 말했듯이 로봇가 갖고 있는 특징, 모빌리티 오토nom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그 모빌리티라는 거는 빠르고 힘세면 좋지만, 그것이 갖고 반대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오토노미 아까 얘기했지만, 장점은 내가 막 지가 다 내 거 알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은 경우죠. 근데 문제는 두 개 합쳐서 쓸 때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힘센 놈한테 자율성을 줬다고 괴물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서 텐던시는 뭐냐면 이 모빌리티가 뛰어나는 경우에 자율성을 제로하는 거예요. 거의. 그 다음에 모빌리티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성을 갖다 극대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두 개를 섞지 절대로 하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칙의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로봇을 사람으로서의 인터랙션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페퍼 로봇 같은 딜레마가 뭐냐면 이런 딜레마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모빌리티를 증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피지컬 워크가 있는데 피지컬 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한 기계를 만드는 것은 위험해져요.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 로봇가 사람하고 뭐 물컵 정도 들고 이거를 나를 정도의 힘을 가진 로봇을 하는 순간은 사람 상하게 만듭니다. 병을 치거나 제가 불날까 무지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로봇을 만들고 로봇은 인터랙션 할 수 있다고 말해놓고 실제로 와서 알랑알랑 떠들는 거라고 말로만 하고 가보세요 보세요 하고 나면 로봇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인터랙션은 위험하니까 빼버리면 자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특징도 사라져버려요. 그다음에 인텔리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아무리 그 로봇을 잘 만들고 말해도 스마트폰 정도 이상 인텔리전스를 갖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클라우드에 갔어도 그 이상 그 한계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뻔하게 알고 이거 뭐 갖고 두세 한 30분 넘는 뻔히 재미없는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랙션도 마찬가지고 호기심, 재미를 넘어서 어떻게 실용화시킬 수 있냐는 굉장히 대단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갖고 인터페이스의 인터랙션의 제한점을 먼저 삽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적응하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기술만 갖고 문제는 아닙니다. 저걸 기계와 사람의 니고시에이션이라는 걸 써요. 니고시에이션이 돼서 협상에서 끝나는 거죠. 청소부세에 들면 30만 원 줬으니까 이 정도 하고 만족하고 신경질 안 내는 거. 그게 니고시에이션이에요.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 로봇 기술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같고요. 정말 저희가 로봇도 이해하고 로봇이 아마 HCI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전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강연 해주신 우준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키노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